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도 2021년도 저 전기공사기사 제4회 문제 전기기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반도체 소자 중에 3단자 사이리스, 즉 3단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각각의 문제를 볼까요? 이 SCR에는 뭐가 됩니까? 얘는 단방향성. 3단자가 되는 거고요. 이 GTO 마찬가지로 단방향성 3단자입니다. 이 트라이아 양방향 또는 쌍방향이라고 그러죠. 양방향성 3단자가 됩니다. 자, 근데 SC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SCS 같은 경우는 단방향성 4단자가 된다는 거죠. 아닌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1번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파 정류 회로와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반파 정류 회로는 변압기 철심에 포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진유분으로 완벽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포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반파 정류 회로의 회로 구조는 전파 정류 회로와 비교하여 간단하다. 왜 간단해요? 반파는 기본적으로 다이오드 1개, 전파는 기본적으로 2개 또는 4개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간단하다 볼 수 있는 거죠. 3번 반파 정류 회로는 전파 정류 회로에 비해서 출력의 전압의 평균값이 높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요거 비교할까요? 반파는 출력값이 0.452가 되고요. 전파는 출력값이 0.92가 됩니다. 자, 형태를 보더라도 반파가 되면 뭐가 됩니까? 반파가 되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전파가 되면 즉 반파가 없는 구간에서도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값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죠.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되는 겁니다. 4번 전파 정류 회로는 반파 정류 회로에 비해서 출력 전압의 리플 성분이 감소시킨다. 리플 성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즉 맥동분이 줄어든다. 맥동률이 감소된다. 맥동률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직류에 가까워진다는 거 보는 거죠. 자, 몇 번의 답입니까? 2번 답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스텝 모터는 자, 25도의 스텝각, 즉 우선 스텝각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5도라고 주어졌죠. 이때 스테피 모터의 초당 500개라고 했으니까 500개 펄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값인 거예요? 주파수가, 즉 스위칭 주파수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00Hz가 나오는 거죠. 즉 500Hz의 펄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뭘 구해라? 회전 속도를 구해라. 그리고 회전 속도 구해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알퍼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에 관한 문제? RPS, 즉 초당 회전 속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스텝각과 스태핑 주파수가 500Hz가 주어졌을 때 이걸 바탕으로 회전 속도 N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텝 모터의 회전 속도는 뭐가 되더라? 360도에 스텝 각 곱하기 스텝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은 360에다가 얼마예요? 25 곱하기 500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34.7 RPS, 즉 알파 세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34.7이니까 약 얼마? 3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문제 읽어보니까 얘는 무에 관한 문제다라는 게 나오죠. 자, V결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델타 결선의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서 불기결선으로 사용된다면 고장 전 전력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럼 볼게요. 자, 델타 결선을 사용했을 때 델타 결선의 출력 값은 한 상당에 대한, 즉 한 상에 대한 용량에다 얼마가 됩니까? 3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V결선을 쓰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상당 루트 3의 값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을 쓸 때 출력과 V결선을 썼을 때 출력값을 비교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P1이 되고요. 얘는 루트 3P1이 됩니다. 즉 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분의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0.577. 그래서 57.7%, 즉 고장 전과 고장 후에 대한 출력비 비교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57.7%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고 삼아 우리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용률이라는 애가 있죠? 자, 이용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 출력과 실제 출력을 비교하는 값입니다. 그럼 이론 출력이라는 건 실제 얘 지금 변압기 몇 대 쓰는 거예요? 2대 갖다가 V결선 만드는 거니까 얘는 2P1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 출력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 P1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2P1과 루트 3 P1에 대한 값이 비교되면 2 루트 3에 대한 값을 갖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86.6%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출력비는 얼마다? 57.7, 이용률은 얼마다? 86.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답 몇 번이 됩니까? 4번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얘 뭐에 관한 문제예요? 3상을 몇 상으로? 2상으로 바꿔주고자 할 때 결선법을 어떤 거 쓸 것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전력 변화를 통해서 즉 3상을 몇 상으로? 2상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3상을 몇 상으로? 6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3상을 2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전력이 요구될 때, 즉 큰 전력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육상으로 사용될 때는 보통 정육이나 즉 전력 변환 장치, 뭐 인버터 등의 뭘로? 전원으로 요구될 때 사용하는 게 육상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결선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드 브릿지가 있고요. 두 번째 메이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코트, 즉 T결선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상을 변환시키는 거는 이중 Y, 그 다음에 이중 델타, 그 다음에 환영, 그 다음에 대각, 또 뭐가 있나요? 포크 결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얘는 3상을 2상으로 바꿔준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스코트 결선이다.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변압기 등가위로 상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시험법은 그랬습니다. 자, 등가위로 상수 시험. 저 무슨 말인 거예요? 변압기 등가회로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거죠. 자, 1번 권선저항을 측정해야 된다. 즉 R1과 R2 값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무부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부하 시험은 무슨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I0 여자 전류와 PI 철선 전류, Y0 여자 어드미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시험을 통해서 IS 값 측정할 수 있죠. IS는 단락 전류가 되고요. VS 임피던스 전압 값 측정할 수 있고요. PS 임피던스 와트 값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C 값 동선 값 측정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가위로 상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시험법 요 세 가지 빼고 뭡니까? 구속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요 구속 시험은 어디에서 측정할 거냐면 얘는 유도 전동기에서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다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거죠. 7번 갑니다. 자, 7번 문제. 유도전동기에서 제3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방향 및 회전속도와 기본파의 회전자기에 대한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유도전동기에 대한 고조파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고조파 종류가 1고조파, 3고조파, 5고조파. 물론 1은 고조파가 아니에요. 근데 놓겠습니다. 1, 3, 5, 7, 9, 11, 13, 15, 17. 자, 그러면서 뭐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이름 하나, 정, 영,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분. 즉 정상분에 대한 고조파. 얘는 영상분. 영상분에 대한 고조파. 얘는 역상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때 정상분은 기본파와 동일 방향, 즉 기본파와 같은 라인, 줄 잘 쓴 거죠. 그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기본파와 동일 방향이고, 얘는 회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상분은 말 그대로 역상이죠. 기본파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파와 동일 방향으로 속도값은 얼마가 된다? h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얘는 h분의 1배가 되는 거고, 얘는 방향이나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몇 고조파라고 그랬습니까? 문제상에서 봤더니 얘는 3고조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파는 0으로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7번 답 1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 회전 변류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기억해 볼까요? 회전 변류기는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동기, 전동기에다가 뭐를 연결시킨? 직류, 발전기를 연결시킨 구조니까 동기 전동기는 AC가 들어와서 직류 발전기 DC, 즉 DC를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류 발전기 쪽에서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값의 값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즉 DC에서는 전압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전압은 AC 측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AC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직렬 리액턴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 승합기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유도전압 조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 변압기의 택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직육 측의 전압을 변경하려면 여자 전류를 가감한다 하는데 여자 전류를 가감해서 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 반드시 교류 측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다 몇 번이다? 2번이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도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문제를 푸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전부하 전류가 1A가 되고요. 역률이 0.85, 즉 85%가 되는 거고 속도가 7,500rpm, 전압이 100V, 주파수가 60Hz인 2극의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전기자와 직권 계좌 건선의 시료 저항 전기자와 직권 계좌 건선의 시료 저항 값이 얼마다? 40ohm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전부하시의 속도 기전력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P값을 계산할 건데 우리 P값이 뭐냐면 얘가 출력값이에요.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계산될 겁니다. 자, 이때 입력값은 뭘로 적용할 거냐면 VI 유효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손실값은 뭘로 적용됩니까? i제곱 r이죠. 그러니까 i제곱의 r이 뭐냐면 전기자 건선의 저항과 직권계좌 건선의 저항의 합한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값은 V값이 얼마예요? 얘는 100V가 주어졌죠. 전압 100V에다가 전류값은 1A고 코사인 세타는 0.85가 되고요. 얘는 1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4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수 구해보시면 실제 출력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5W의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속도기 전력은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P는 출력값에다가 무슨 값으로? I 값으로. 즉 출력값을 갖다가 무슨 값으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I 값은 EP 즉 이 값이 얼마 나온 거예요? 얘는 우리 이 값 구하는 거죠. 자, 이 값은 i분의 p가 되기 때문에 i가 얼마? 1. p 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얼마 구했죠? 45로 구했기 때문에 변압기의 기전력 값은 즉 변압기의 속도 기전력 값은 얼마가 된다? 얘는 45V다. 즉 출력을 만들어내는 값이 45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다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직류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 전동기에서 회전수가 N이라고 하고 토크가 T라고 할 때 무엇에 비례하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직류 직권에서는 회전수 N이 뭐에 비례하냐면 부하 전류 IA에 반비례합니다. 또한 토크 T의 관계는 뭡니까? IA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짬뽕을 시키면 자, 토크 T는 IA의 제곱일 것이고 N분의 1에 대한 값의 무슨 값이에요? 제곱이 되는 거니까 토크 T와 N 관계는 무슨 다? N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 갑니다. 자, 11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 기동법에 대한 종류를 물어본 거니까 자, 유도전동기는 기동법은 크게 누구로? 권선형과 농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권선형에는
2차 측의 저항을 조정해서 즉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2차 저항 기동법과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 있고요. 농형은 2차 측의 저항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전압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있어요? 전전압 기동이 있고, 자, 이 전전압 기동은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해요? 얘를 갖다가 지깁 기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전압 기동이 있는데, 이 감전압 기동에는 운전 시에는 델타, 기동 시에는 Y결선을 쓰는 Y 델타 기동과 리액터에 대한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리액터 기동과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전압을 조정해주는 기동 보상기 기동이 있죠. 자, 이 뭐 쓴다고요? 단권 변압기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애들은 2번, 3번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표현하면 얘를 갖다 콘도 로퍼 기동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선형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 분산 기동, 커패시터 기동, 반발 기동 얘들은 뭐예요? 단상 유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 답 4번이 됩니다. 12번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돌극형 동기발전기, 뭐예요? 돌극형이에요. 돌극형은 기본적으로 직축 동기 리액턴스와 횡축 동기 리액턴스 나눠지는데, 이때 두 개 관계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돌극형이 있고요. 비돌극형이 있어요. 그러면 돌극형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회전자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즉 회전자가 들어가 있고 계자가 들어가 있고 바깥에 경기자가 있겠죠. 그러면 계자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만들어지면 얘는 공극이 작아요. 즉 얘는 XD입니다. 공극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속이 커지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자속이 어떻게 돼요? 공극이 상당히 크고 자속값이 작게 걸리기 때문에 얘는 XD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횡축 동기 리액턴스가 표현됩니다. 이때 돌극형에서는 횡축 동기 리액턴스와 즉 직축 동기 리액턴스와 횡축 동기 리액턴스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얘가 뭐가 된다?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비돌극형은 어떤 구조예요? 동그란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바깥에 고정자가 놓여 있으면 전기자와 즉 안에 있는 회전자와 바깥에 있는 고정자에 이루어지는 자속들이, 자, 여기나 전부 다 어떻게 돼? 자속이 균일합니다. 즉 공극이 균일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속도 균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얘는 XD 직축 리액턴스나 횡축 리액턴스나 둘 다 같다. 즉 뭘로? 동기 리액턴스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답 몇 번이 되냐?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2번 답도 체크해 주시고요. 13번 갑니다. 자, 그림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나타낸 거다. 가동 복권 전동기 특성 곡선은 그랬죠. 자, 특성 곡선 보니까 부하 전류 변화에 따른 회전 속도 n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즉 요 방향으로 기억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D 값이 뭐가 되느냐? 얘는 직권이 된다. 그다음에 C 값은 가동 복권이 된다 그랬고요. B 값은 분권 전동기가 된다 그랬고요. A 값은 뭐다? 차동 복권이다 라고 얘기했죠. 답이 몇 번이 된다? 가동 복권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동일 용량의 두 대의 변압기를 사용하여 13200V의 삼상식 단선에서 380V 이상 전력을 얻으려면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약 얼마로 해야겠는가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뭐에 관한 결선이다. 얘는 스코트 결선, T결선에 관한 거죠. 자, 그럼 T결선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세워져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T자 변압기의 결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눕혀져 있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주자 변압기의 결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때 T자 변압기에서 뭐를 둬야 되는 거예요? 탭을 하나 둘 건데 이때 탭을 두는 위치, 요 위치가 어딘지 하나 신경 쓰셔야 되고 T자 변압기와 주자 변압기가 서로가 만나는 위치, 요 지점도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T자 변압기의 탭의 위치는 어느 지점으로 둬야 되느냐? 얘는 2분의 루트 3지점에다 둬야 된다. 다음 주자 변압기에 T자 변압기가 놓여 있는 위치, 주자 변압기에서 위치, 즉 요 점에 나타내는 지점을 어디에 가시냐? 2분의 1 지점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분의 루트 3지점을 놓고 2분의 1 지점을 놓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상 출력을 얻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상 출력을 얻어낸다는 얘기는 A상의 출력과 이상 출력이 아니라 이상에 대한 전압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즉 B상에 대한 전압값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 두 개 값을 어떻게 할건 같게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T자 변압기 권수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할까요? 자,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을 곱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가 됩니까? 주자 변압기의 권수는 2차 측이 얼마입니까? 380이고요. 1차 측이 13,200이 나올 거고 이거에 얼마? 2분의 루트 3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옵니까? 얘는 30이 나온다는 얘기죠. 30. 그래서 T자 변압기의 권수는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점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 문제 갑니다. 자, 15번 문제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유도자형 고주파 발전기 특징, 즉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자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유도자형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자는 거죠. 1번 회전자의 구조가 견고하고 고속에 잘 견딘다. 자, 얘는 회전자가 뭘로 쓰여요? 유도자로 쓰이는데 이때 유도자는 권선이 없는 원통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회전자 구조가 견고하고 고속에 잘 견딘다라는 거고요. 2번 상용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고주파예요. 말 그대로. 낮은이 아니라 높은이 된다는 얘기죠. 그 특징이 아닌 거 몇 번이 된다?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답 2번이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 교차 자화 적용이 근반적으로 없애는 방법.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차 자화 적용을 없애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뭘 전부 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뭐냐 이 문제겠죠. 첫 번째. 보상권선을 사용합니다. 즉, 이 보상권선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대책. 그래서 16번 답 일단 몇 번인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보극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계좌기저력을 증대시킬 건데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 자기저항을 크게 해주면 전기저력을 아무리 영향을 주더라도 감소가 덜 감소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특징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요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 자, 일반적으로 전기자 반정이 만들어지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그때 보극이 없을 때 뭐를 이동시키냐면 브러쉬를 이동시켜서 얘를 조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어떻게 이동시키냐? 발전기의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의 경우는 어디를 이동시킵니까? 얘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6번 답 몇 번입니까? 4번. 16번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봤더니 그림과 같은 삼각 유도운동기에 뭘 구해라? 원선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선도 구할 때 뭐를 구해보란 얘기예요? 2차 효율을 구해보란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친절하게 요걸 내용을 다 주셨어요. 그죠? 다행이죠. 그러면 이 차 효율은, 즉 얘는 2차 입력분의 뭐가 됩니까? 이 차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문제상에서는 2차 입력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차 입력은 2차 출력에다 뭐 더하면 되는 거예요? 2차 동선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보니까 2차 출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에서부터 Q까지. 2차 동선이 Q에서부터 R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출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부터 Q까지. 2차 동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Q부터 R까지입니다. 그러면 2차 입력은 어디서부터? P부터 R까지가 2차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2차 효율은 어디서부터예요? P부터 R까지. 그 다음에 2차 출력 값은 아까 얼마나 그랬죠? P부터 Q까지. 요게 답으로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PR부터 PQ까지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번 답.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극에 30kW에 380V 60Hz짜리 뭐가 있대요? 유도전동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때 구속 시험을 했대요. 구속 시험을 했는데 전압을 측정했더니
50V가 나오고 전류를 측정했더니 60A가 나오고 이때 삼상의 입력을 측정했더니 2.5kg가 나왔고요. 자, 요 말 잘 보세요. 단자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Y열선 썼다 그랬죠. Y열선을 썼는데 단자라는 애는 여기와 여기를 측정했더니 저항값이 얼마 나왔어요? 0.18ohm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두 상에 대한 값인 거죠. 그러면 한 상에 대한 값의 저항값을 측정하려면 이걸 몇 배예요?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즉 0.28 곱하기 2분의 1, 0.095oh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상은. 그러면 이 전동기를 전격 전압으로 기동하는 경우 기동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우리 기동 토크 계산할 때 토크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토크 T는 단위가 뭡니까?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9.55에다가 NS분의 P2 값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P2 값을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값이 380V에서 50V 값으로 떨어진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선 요거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P2 값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P2 값. 근데 자, 요거 좀 출력값이 얼마 나온 거예요? 얘는 2.5가 나왔고 여기는 출력값이 30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체적인 전격 용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전격 용량에 대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입력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원래 2차 입력. 얘는 1차 입력. 그죠? 1차 입력 또는 1차 입력에서 뭘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1차 손실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얘 뭐하고 똑같으니까. 공급 출력, 즉 1차 측에 대한 무슨 값인 거예요? 출력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P2 값이 1차 출력값이 1차 입력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삼상 입력값이 2.5가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삼상의 입력값이 2.5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자, 손실값이 얼마 나온 거예요? 손실값이 삼상에 대한 값이니까 3 곱하기 선전류가 얼마예요? 60A니까 60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얼마였습니까? 한 상당이란 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09 값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P2 값은 자, 값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1528이 나옵니다. 1528W. 자, 그런데 여기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원래 처음의 값이 얼마예요? 380V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바뀐 거예요? 구속 시험한 결과 50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 적용되는 P2 값은 이거일 때와 얼마의 관계? 380V에서 50으로 감소된 관계를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토크에 대한 값은 실제 전압에 대한 얼마예요? 제곱배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동기 와트라고 그랬죠. 동일한 속도일 때 얘하고 얘하고 뭐다? 비례 관계를 따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2 값은 뭐에 비례한다? 토크 T에 비례할 거고 여기서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528에다가 얼마예요? 380분의 50의 제곱값으로 해서 2차 입력, 2차 출력값을 갖다 2차 입력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잠깐만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구속을 시킨다. 멈춘 상태에서 전격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전압이 상승한 거죠. 그죠? 저 구속 시험은 멈춰 있는 결과고 저 얼마가 됩니까? 50분의 380. 즉 구속 상태에서 전격 운전 상태일 때 전압값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적용시켜 보시면 실제 2차 입력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88,257이 나옵니다. 88,257W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토크 값은 얼마가 나올 것이냐? 9.5에다가 자, 동기 속도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자,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될 것이고 이때 P는 몇 극? 6극에 120 곱하기 60이 됩니다. 그럼 얘는 1200이 나오겠죠? 1200 RPM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예요? 8,800
257 값이 들어갈 거니까 이때 값이 얼마 나와? 702.33이 나옵니다. 즉 구속시험하고 전격점으로 다시 정지된 상태에서 전격점을 다시 만들게 되려면 기존 토크를 얼마 만들어야 된다? 702.33이 나온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8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진유 분권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권 발전기에 뭘 구해라? 유기기 전력값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진유 분권 발전기 유기기 전력 2는 A분의 Z P파이의 60분의 N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자, 파권이 중권이 찾아볼까요? 자, 파권이라고 했네요. 파권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2분의 도체수가 총 600개죠. 600 곱하기 극수가 몇 개 나옵니까? 6개. 그 다음에 자속 파이는 0.0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세전속도 얼마 나왔습니까? 800.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얼마 나옵니까? 얘는 120V가 나온다. 답은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격 용량이 1000kV이고요. 전격 전압이 6000V입니다. 이때 한 쌍의 동기 임피던스가 3옴입니다. 3쌍 동기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고 이 발전기에 뭘 구하라? 단락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락비란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뭐가 된다? 동기 발전기니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 또는 ZS의 PU법이 적용될 때는 ZS PU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얘를 갖다가 뭘로 표시할 때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셔도 됩니다. 저는 뭘 갖다가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ZS를 통한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ZS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V제곱의 전격 용량 Pn 곱하기 Z 값으로 동기 임피던스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중요한 건 이때 값은 단위가 뭐라는 거예요? 얘는 kVA고 얘도 마찬가지로 킬로볼트라는 값입니다. 그러면 자, 요 값은 10 곱하기 V 값이 얼마입니까? 6000V니까 뭘로 바꿔요? 6의 제곱값으로 바꿀 거고요. 그죠? PN 값이 얼마 나옵니까? PN 값은 10,000 그대로 적용시켜주고 ZS가 얼마다? 3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값은 얼마 나오냐면 얘는 83.33%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계산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83.33분의 뭐가 된다? 100이 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약 1.2 정도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답이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로 구할 수도 있습니까?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 요걸 계산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번 답도 마찬가지로 2번을 구해봤습니다. 자, 우리 4회 문제는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18번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원선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얘는 생각보다는 쉬워요. 왜냐하면 값을 갖다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각 부분의 값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뭐 스텝 모터에 대한 내용이나 앞에 나왔던 문제처럼 기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속도값, 토크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구속 시험을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만 좀 제외하면 앞에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시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두세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